자, 이번 시간에는 자작차 쪽으로 해서 3차원 구조를 아바쿠스에서 그리고 3차원 이런 빔을 만들 때 모델링 방법들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작차에 들어가는 프레임들을 실제로는 카티아에서 그려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겠지만 초기에 다른 것들이 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바쿠스 안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하나하나 선으로 다 그리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니까 이런 빔 구조들을 솔리드로 만든 다음에 솔리드로 만들어진 형상에서 이런 모서리들, 엣지들만 따로 따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지금 현재 350입니다. 그래서 밑에 베이스에 되는 메인 프레임 구조들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서 이런 덩어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려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치수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 그릴 때의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앞부분부터 좁게 들어오는 부분까지 여기 휠이 이쪽에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390,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10, 그 다음에 뒤쪽 길이는 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0에 1400 정도 되는 길이로 하고 중심을 뒤쪽에서부터 700 되는 부분, 길이가 대칭되도록 하는 위치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바쿠스를 띄우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모델의 이름은 EV의 프레임으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더블 클릭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되겠죠. 3차원으로 만들고 변형체고 여기에서 일단은 솔리드로 해서 익스트루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1400이니까 대략 2000 정도의 치수를 가지고 그래서 솔리드로 만든 다음에 와이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 정도로 놓고 컨티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전체에서 차 모양을 그리면 되니까 그런 방법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략 여기 3칸이니까 아래쪽 3칸 정도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하나씩 또 하나씩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지워버리면 되니까 트림을 이용을 해서 지우겠습니다. 덩어리를 만들 때는 안쪽에 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으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중심 가상선을 긋고 이 두 부분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onstraint에서 fix를 해서 세로 축 또 세로 가로 모두 다 이렇게 픽스로 해서 치수선을 정리할 때 변화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선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보면 390이었고 그리고 일단 좀 많이 길어졌네요. 이 부분이 지금 1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700입니다. 700에서 전체적으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조금 전에 보면 900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9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다음같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이 부분은 대칭되게 만들어 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이 라인과 그래서 처음에 엑시스를 줘야 되니까 이 축을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대칭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대칭이 되고 이것과 이것을 대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지금 대칭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보면 이 값과 이 값을 찍어 보면 110이 되죠. 그래서 110을 넣으려고 보면 지금 이 치수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이 부분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다음은 대칭이 됐기 때문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서로 이 길이들도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이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 길이는 여기서 보면 300이었습니다. 그대로 300 똑같이 되고 여기가 500으로만 맞추면 되겠네요. 그래서 300 그대로 넣어주고 이 길이는 지수선에서 이 길이는 지금 50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베이스 메인 프레임을 모델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던을 하고 휠 버튼 눌러서 던을 하고 여기서 던을 해주면 어느 높은 쪽으로 이제 익스트루드를 얼마만큼 할 거냐라는 거니까 여기서 봤을 때 350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차 전체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 지축 방향을 위쪽으로 가도록 이 그림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가도록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위쪽으로 가도록 하니까 이쪽 부분이 차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에 배터리를 달고 이쪽 부분에 컨트롤 박스를 다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인 프레임을 그려서 덩어리를 만들었고 그 뒤에 이 배터리 박스를 만들어 주는데 배터리 박스는 이 옆쪽 면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쪽 방향으로 220이 나오도록 그리면 됩니다. 배터리 박스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보면 가로 500에 세로 180, 가로 560에 세로 18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 면에다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리고 위쪽 면에 오니까 이쪽을 오른쪽으로 위를 향하게 하면 제대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차 앞부분이 되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 치수가 56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가 180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게 180이고 56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를 지금 220만큼 튀어나오게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클릭을 하고 던을 하고 위쪽 방향으로 220만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 피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 그림은 이 부분은 뒤쪽 편에도 이쪽 편에도 똑같이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크리에이트 미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이쪽 면에 안 그리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을 해주면 지금 플레인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해서 리플렉트를 할 거냐라는 거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면은 X와 G축으로 만들어지는 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데이터 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평면에서 첫 번째 거는 offset from principal plane 우리가 주어져 있는 주로 XY G축의 수직인 평면들이 되니까 클릭을 하고 나면 XG 평면에 X축과 G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에서 offset을 0으로 두면 가운데에 이렇게 라인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덩어리를 요 형상을 대칭을 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하고 플레인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플레인을 잡고 놓으면 이 전체가 지금 대칭돼서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뒤쪽에 지금 컨트롤 박스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그렸을 땐 뒤쪽에 따로 라인으로 그렸는데 지금 이대로 보면 치수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 나오고 이 뒤쪽으로 길이는 4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이고 400이고 위에 높이로는 배터리 박스하고 동일한 위치
배터리 박스하고 동일한 위치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뒤쪽 이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익스트루드를 하고 이면을 클릭하고 오른쪽 면을 위로 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시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대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선을 긋고 지금 조건에서 구속 조건에서 시메트리로 해서 이것과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축부터 그려야 되니까 축, 그 다음에 first entity, 두 번째 entity.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지금 대칭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넣어주면 되니까 치수선으로 이 길이가 400, 그리고 이 높이는 지금 조금 전에 배터리의 높이하고 같으니까 1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던을 해주고 던을 해주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길이가 50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박스가 놓이는 부분이 좀 크긴 한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면들에서 다 라인들을 따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파티셔닝을 조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으로 셀을 extend face를 이용해서 이면으로 크리에이트를 하고 그리고 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면을 이용해서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을 클릭을 하고 이면을 이용을 해서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도 이면으로 지금 나눠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들이 일단 만드는 부분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 모양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프론트의 롤후프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의 롤후프 부분은 이 두 라인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덩어리로 만들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을 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외곽선을 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쉘의 플라나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기에서 보면 지금 라인이 그려지는 부분이 라인을 그리는 부분이 지금 보면 여기 끝에 사람이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라인으로 지금 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기도 한번 커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팅 플레인을 이용을 하는데 이 셀을 나누는데 포인트 앤 노멀로 해서 이 포인트에서 이쪽 라인의 수직인 평면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다시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포인트 앤 노멀로 해서 이 점에서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파티션을 하면 다음과 같이 면들이 잘려져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라인 위쪽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데이터 플레인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지금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 이 점, 이 점을 클릭하면 이런 데이터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은 지금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쉘, 페이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페이스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평면에만 만들면 되니까 크리에이트 플라나로 하고 지금 평면 클릭, 그 다음에 이면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위쪽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지금 그려져 있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서 쭉 돌아가는데 180에 R80에 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두 개를 클릭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딱 맞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대로 맞지는 않으니까 클릭을 하고 어차피 대칭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대칭으로 놓고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이 라인 기준으로 이 점과 이 두 개를 대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지금 대칭은 돼 있네요. 대칭은 돼 있고, 지금 중심면이 지금 이 끝쪽에 옮겨가면서 중심면이 옮겨가 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메트리 나오는 면을 픽스로 잡아주면 되니까 점을 픽스로 해주고, 시메트리에서 이 라인과 순서를 엑시스를 잡고 이 엔티티와 이 엔티티를 맞추면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현재 맞추고 여기를 원으로 잘라주면 되니까 모서리를 필렛을 따는데 지금 80이 됩니다. 80을 여기 하고 여기를 따주고 여기 하고 여기를 따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높이 부분이 있었으니까 높이가 전체 높이가 180으로 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니까 치수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180을 주면 다음과 같이 롤루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턴을 해주고 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쉘로 되는 면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그려진 다음에 이 모서리들만 나중에 다 따내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부분 프론트 롤루프하고 가장 앞면 부분에 라인을 긋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와이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뉴 중에서 와이어 중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를 넣는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솔리드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쉘을 만드는 거고 밑에 보면 와이어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플라나를 하면 우리가 면에다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직접 이렇게 점을 포인트를 이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첫 번째 점이니까 이 점과 위에 있는 이 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라인이 맞으니까 이대로 던,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해서 이 점과 이 점까지 돌려서 확인을 하고 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OK를 해주면 이 두 개는 지금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와이어를 만드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Selected Edge에서부터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전체를 잡은 다음에 던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이 다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를 하면 다음과 같이 프레임으로 된 것들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나머지 다 만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했던 부분이 wire from edge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롤 후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셀들을 좀 파티션을 해서 지금 이 부분들, 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지금 파티션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면을 기준으로 전체를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셀을 가지고 익스텐드 페이스에서 이 덩어리를 클릭을 하고 이 면을 가지고 파티션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런 와이어들이 또 들어가야 될 거니까 이걸 클릭을 하고 턴을 한 다음에 이 면을 기준으로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잘리게 되겠죠. 잘리게 되고, 그다음 뒷부분에 리어 롤 후프를 그려야 되는데 리어 롤 후프 부분은 지금 보면 이 뒤쪽 면에 걸려 있으니까 프레임의 뒤쪽 면에 걸려져 있으니까 이 뒷부분에다가 면을 뒷부분에 이러한 와이어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레이트 와이어로 해서 면에서 따지 않고 와이어만으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여기에서 크레이트 와이어 플라나로 해서 이면에다 그림을 그리고 위에 이면을 위로 가도록 놓으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일단 대칭으로 어차피 그릴 거니까 대칭선을 놓고 이 값을 이 축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을 하고 여기서 보면 와이어를 그리는 게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센터에서부터 원을 지금 보면 형태를 보면 그냥 지금은 그냥 원으로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라운드를 주고 이렇게 빼도 되고 여기 200짜리 원을 그려놨네요. 그러면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원을 클릭을 하고 센터에서부터 이 점까지 또는 센터에서부터 조금 넓게 또는 이 점까지 일단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하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라인을 잡아서 라인으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건이 이 원과 직선은 우리가 지금 보면 탄젠트로 만나야 되니까 경계 조건에서 탄젠트를 주고 이 값과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탄젠트가 되면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시메트리도 같이 한번 줘볼까요? 이거 같이 보면 축을 클릭하고 이 엔티티와 이 엔티티를 지금 대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우는 거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치수선을 좀 정리를 먼저 할 걸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600 고요. 이게 600이고 R이 200짜리 R이 200짜리를 하면 지금은 그냥 이대로만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 다시 아까 지워버린 탄젠트를 다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맞겠네요. 그러면 이 끝부분이 지금 탄젠트로 만나니까 이쪽도 같이 맞춰줄까요? 이렇게 맞춰주면 지금 전체 600에 R200짜리인 리얼 롤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턴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와이어가 나오겠죠. 모양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이 롤루프를 지지하는 보조 라인이 되겠습니다. 보조 라인이 지금 이 지점에 만나게 되고 뒤쪽까지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여기서 지금 가운데 부분을 지금 한 번 더 커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셀에 지금 가운데 부분을 잘라야 되니까 define 커팅 플레인을 하고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 전체를 다 커팅을 해야 됩니다. 뒤에까지 배터리 케이스까지. 그래서 턴을 해주고 포인트에 노멀하고 이 가운데 있는 노란 선이 중간 선이 될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잘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 끝부분에서 이쪽 탄젠트로 만나는 부분에서 여기까지를 그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와이어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하고 이 점과 이 점 던 추가를 해서 이 점과 이 점까지 던을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그러고 나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보통 규정에 보면 이 점이 이 라인이 이 끝까지 밑에 베이스까지 닿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프레임이 되고 베이스까지 닿아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쪽 면까지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쪽 면까지 와이어를 다시 그려주거나 파티셔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셀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를 가지고 페이스에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다 라인만 그려주면 그 부분들이 나중에 와이어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스케치를 가고 지금 스케치면 이면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면까지 잘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덩어리 때문에 아래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밑에 면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가운데 인테리어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하도록 하면 여기서 보면 뒤쪽 부분이 쉬프트로 잡으면 이 두 면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면을 파티션을 할 건데 이 라인을 쭉 꺼줘야 되니까 이 라인을 지금 엑시스를 지금
이 라인 이걸로 바꿔야 되겠죠. 전체로 하고 이 라인을 클릭을 해주면 지금 다음과 같이 기울어진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이어를 잡아서 그대로 수직으로 그냥 내려주면 이 선상에 그대로 연장돼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턴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와이어를 보면 이렇게 잘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뒤쪽 면도 해줘야 되니까 이 면도 페이스를 스케치를 해주고 이 점을 클릭하고 와이어를 보더라도 뒤쪽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잡는 거를 내 측면만 해서 쉬프트 키를 해서 잡고 그 다음에 턴을 해주고 다시 전체 선택 모드로 바꾸어서 이 라인을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역시 수직으로 서게 되겠죠. 네, 이쪽 면이네요. 그래서 면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면과 이 뒷면, 이 면과 클릭해서 시프트로 해서 뒷면을 잡고 턴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다 하는 걸로 해서 이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이어를 라인을 잡아서 여기까지 수직되게 내려주면 턴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 전체 연장된 선으로 와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라인과 밑에 이 라인까지 모두 다 파티션을 한 파티션 페이스를 면을 라인으로 이렇게 파티션을 해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잘라주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어퍼암과 로어암 부분이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닿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 서스펜션에 스프링이 들어갈 지지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쪽 평면으로 잘라서 실제 어퍼암들이 놓일 위치를 같이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전체를 자르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와이어로 이제 모두 다 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클릭을 하고 전체를 잡은 다음에 여기까지 빠졌네.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물론 이런 와이어 같은 것들은 컨트롤 키를 가지고 빼줘도 됩니다. 그냥 있더라도 중복이 원래 와이어가 있던 거는 빠지니까 턴을 해주면 지워지고 밑에 보면 이거 노출됐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가 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와이어가 다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이쪽 부분을 자를 건데 이쪽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위치를 맞추어서 끝에 면을 이용해서 면을 이동을 시켜서 면을 기준으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서부터 위치가 200 정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위로는 170만큼 올라갔고 앞에서부터 200만큼 옮겨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앞쪽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데이터 플레인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해서 세 점을 찍으면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이 면을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면을 클릭을 하고 값을 넣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오케이 200만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200만큼 이동한 걸로 이 4개의 라인을 잘라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리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파티션을 하는데 데이터 평면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4개의 라인을 선택을 하고 평면을 클릭을 해서 자르면 이렇게 2개로 지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80만큼씩 2번 떨어져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평면을 옮기면 되니까 평면을 클릭을 하고 클릭, 엔터, 방향 OK, 80 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라인을 똑같이 80만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데이터 플레인을 이용해서 자르면 되니까 이거 요거 이렇게 잡아서 던. 그 다음에 이 평면으로 파티션. 그 다음에는 이 점, 이 라인을 클릭을 하고 나서 이 평면으로 파티션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이렇게 이거를 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또한 보조 서포트하는 이런 빔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플러스를 하고 지금 6개를 다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 라인이니까 이거는 덩어리에서 바로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면과 확인을 하면서 면과 뒤에 이면 하고 OK. 또 추가를 해서 여기서 보면 이면이 되겠네요. 요 점과 이쪽에 2개 떨어진 거니까 이 라인, 이 점으로 해서 던. 그다음에 또 추가를 해서 뒤쪽에 2개 떨어져 있는 점, 2개 떨어져 있는 점, 던. 또 추가를 해서 이 점과 이 점, 오케이. 그 다음에는 뒤쪽에 있는 이 점이 아니네요. 아니고 뒤에 있는 이 점과 위쪽으로 보면 바깥에 있는 점 해서 던 하면 요 라인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요 라인이 이 중에서 옆으로 잘 보면 이 라인이니까 요 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4번을 삭제를 하고 다시 추가를 해서 뒤에 보면 이 점과 위쪽을 봤을 때 요 점이 되겠습니다. 던. 오케이를 해주면 다음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위쪽으로 실제 어퍼암들이 놓일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퍼암이 놓일 부분은 아래에서부터 170만큼 떨어진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을 또 다시 이동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평면을 만들고 이 점으로 아래쪽에 평면을 만들고 이것을 옵셋을 해서 밑에 평면을 위쪽 방향으로 170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를 다시 데이터 평면으로 자르는데 여기에 있는 이 6개를 이 평면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파티셔닝 부분은 다 모두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 와이어들이 만들어졌는데 필요 없는 부분의 와이어는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우는 것은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이걸 클릭하면 위에 건 파티션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지오메트리 에디트가 되는데 엣지를 지금 리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면 보통 이 앞쪽 부분에 와이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람이 타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이 부분 또 사람이 앉아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이 가운데 부분도 필요가 없는 구조고, 이 라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 부분도 지금 필요하지 않는 구조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밑에 베이스 있는 부분도 지금 선택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기 라인 요 하나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 밑에만 베이스만 있고 뒤쪽은 다 있네요. 그래서 밑에 여기 가운데 작아진 부분에만 있으니까 이 라인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지우는 작업만 하면 되니까 지금 이대로 보면 거의 완성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여기만 라인이 있고 이 밑에 옆쪽 배터리 컨트롤러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라인을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이거 두 개를 꺼내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대로부터는 됐죠. 그러면 이 피처들이 이만큼 다 잘려져 있는데 여기서 필요하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고, 일단 셋을 한번 좀 미리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자체를 보면 여기서 이 과정대로 보면 여기까지 다 잘랐고, 그럼 일단 재료부터 다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우리가 나중에는 지금은 SS400 가지고 스틸 강관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접도 잘 되고 하는 부분이어서. 근데 너클 부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알루미늄 부분도 일단 넣어 놓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틸부터 작업을 하면 머티리얼에 스틸이 되고, 덴시티는 7840 2의 마이너스 9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으로 해서 210000 0.3 해서 스틸 재질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스틸이 지금 원래 우리가 여기서는 이름을 SS400을 쓰고 있었으니까 SS40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고 알루미늄 재질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덴시티는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덴시티가 2.71에 마이너스 6승, 그러면 2.71에 2의 마이너스 6승. 스틸 같은 경우에 7.8 정도였으니까 이게 2.7 그러면은 많이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지는 형태가 되고요. 엘라스틱에서 알루미늄의 단성 계수는 지금 보면 70GPa의 포화성비 0.346 70GPa의 0.34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OK를 해주면 두 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섹션을 하기 전에 지금 프로파일부터 먼저 조금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메인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메인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렉탱귤라의 사각관, 렉탱귤라의 박스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한번 보면 40에 20 이거 두께 2짜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렉탱귤라 박스 형태로 해서 지금 40에 20을 쓰고, 그 다음에 두꺼운 파이프, 여기서 보면 이런 롤 후프 같은 경우들은 두꺼운 파이프를 좀 써야 됩니다. 경이 좀 큰 거 일단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얇은 파이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파이프는 13.7에 3.7입니다. 이렇게 하고, 두꺼운 띡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로 13.7에
0.7짜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있는 것부터 넣어주면 내가 thin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인데 뭐 thin 파이프 같은 경우는 10.85에 2.85 10.85에 2.85 두 개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구성은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축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값들을 넣어줘도 되긴 합니다. 일단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클에 렉탱귤러 이 중에서 너클에 넣을 때는 렉탱귤러로 넣고요. 이거는 70에 30짜리를 나중에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 쓸 때는 얘는 circular rod 원형 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rcular가 되고 이 값은 반지름을 10짜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다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섹션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섹션은 빔이 되고 여기 있는 이름을 이제부터는 잘 써줘야 됩니다. 잘 써야지 모델이 복잡해지면 잘 써줘야지만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빔으로 만들 거고 다 빔인데 지금 암은 아까 전에 봉으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암을 넣고 빔에서 여기서는 봉으로 넣고 재료는 암의 재료는 400짜리를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배터리 일단 여기 보면 메인 프레임부터 렉탱귤러 박스부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렉탱귤러 박스로 보면 렉트 박스는 역시 빔이 되고 그래서 렉트 박스가 되고 재료는 400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클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너클은 지금 너클 모양이 있고 재료는 알루미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여기서 보면 thick 파이프, thin 파이프 하고 배터리 쪽에 들어갈 부분까지 세 개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케이스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니까 얘는 지금 thin 파이프가 되고 SS40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그냥 thin 파이프, thick 파이프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thin으로 해서 이걸 하고 thin 파이프 SS400 그 다음에 thick 두꺼운 것으로 해서 여기서는 thick 파이프 400짜리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섹션하고 프로파일을 다 만들었고 이제 여기에서 어사인을 해주면 되는데 어사인을 해줄 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서 재료를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재료하고 이 방향을 같이 맞춰주면 좋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잡을 부분이 메인 프레임으로 두고 아래쪽 부분 Shift 키를 누르고 하나씩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 눌렀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중에서 두꺼운 각관을 쓰는 부분만 클릭을 해주면 되니까 이것을 셋을 먼저 잡아줘도 되는데 어차피 할 거 여기에서부터 셋을 같이 만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까지 전부 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이 부분이 메인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턴을 해주고 얘는 메인 프레임이니까 사각형 박스로 쓸 것들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고 이제 셋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방향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클릭하지 않고 셋 만들었으니까 셋을 가지고 와서 메인 프레임 전체 확인하고 컨티뉴. 그럼 지금 이 메인 프레임은 평면상에만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G축의 반대쪽 방향을 N1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주고 디스미스를 한 다음에 뷰로 파트에서 빔 렌더링을 일단 해보면 지금 세로로 세워져 있는 형태의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부분은 두 번째 여기서 셋을 보면 지금 위쪽 부분에 서큘러 프레임 중에서 수평 방향에 있는 재료들을 먼저 잡겠습니다. 이게 수평과 수직을 같이 잡으면 빔의 방향을 잡기가 힘드니까 셋 중에서 서큘러 프레임 원형관으로 되어 있는데 수평 방향 수평 쪽으로 있는 거 서큘러 프레임인데 이게 호리젠탈 방향으로 옆쪽으로 누워 있는 것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G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지금 놓여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위 부분하고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같이 수평으로 잡겠습니다. 롤루프는 두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박스 쪽도 만약에 같은 재료를 쓴다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다른 재료를 쓰게 되면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평 부분이 요 라인까지 같이 다 잡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여기는 배터리 부분은 따로 두고 여기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턴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지금 얇은 파이프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턴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생겼으니까 방향을 잡아주는데 셋을 프레임 호리젠탈로 컨트롤하고 지금 거래도 거의 평면이니까 마이너스 G축 방향으로 그대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다음과 같이 지금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을 잡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할 거는 더 추가로 섹션을 만드는데 지금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지금 프레임의 칼럼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큘러 프레임의 칼럼 방향. 그래서 디스미스를 하고 서큘러 프레임의 버티칼 방향 또는 칼럼 방향 버티칼로 일단 쓰겠습니다. 그러면 턴을 하고 다시 클릭을 하고 턴을 해야 되는데 서큘러 프레임의 버티칼 방향이고 새로 세워져 있는 애들은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6개의 부분은 나중에 각관을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여기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 때 배터리 케이스 나중에 붙이는 형태가 될 거니까 프레임에 놓여져 있는 세로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것들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여기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롤루프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 컨트롤 키로 여기 왜냐하면 롤루프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걸 써야 되니까 그대로 던 해주고 이 부분은 역시 틴 파이프를 쓰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지금 방향도 그래서 프레임의 버티칼 방향 컨티뉴 위쪽으로 서 있으니까 이건 G축으로 넣을 수가 없고 X축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넣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다 서게 될 것이고 오케이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모양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지금 보면 암 칼럼 쪽을 먼저 쓰겠습니다. 암이 붙어야 되는 지지대 쪽이니까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암에 붙을 칼럼 쪽이니까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두 개 잘려져 있어서 지금 수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을 해주고 여기서는 렉탱귤러 박스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OK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셋에서 암 칼럼에서 컨트롤 한 다음에 지금 이쪽은 옆쪽으로 누이도록 이렇게 옆쪽으로 이쪽 편으로 길게 놓을 거니까 이쪽 방향이 X축 방향을 N1으로 쓰면 됩니다. 조금 전에 입력한 걸로 보면 그대로 클릭을 하고 턴을 해주면 길이 방향으로 길게 나와 있겠죠. 네. 지금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는 쪽으로 원래대로는 들어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 방향이 아니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암 칼럼이 지금 이쪽 편을 쓰면 되니까 X쪽이 아니고 Y쪽을 쓰면 됩니다. 0,1,0 그래서 저쪽 방향을 뒤로 가는 걸 해주면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 봉이 잘 놓일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용접을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추가할 때는 우리가 셋 기준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서큘러 프레임에 버티컬이니까 더블 클릭을 하고 지금 이것들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하면 그리고 턴을 해주면 지금 셋이 바뀐 거니까 이 셋 자체의 방향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다른 걸 안 해줘도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 이 부분은 프론트 롤 루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방향에서 보면 일단 이 배터리 박스부터 이렇게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배터리 박스가 될 건데 배터리 박스는 이 부분이 되니까 여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원형관으로 쓰게 될 건데 밑에 이 부분은 원형관이 아니고 밑에 아까 프레임관을 썼네요. 전체로 다시 보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까지 밑에 이 부분까지는 우리 뒤쪽에 휠이 뒤쪽에 구동 모터가 달린다라고 생각해서 하중을 받을 거니까 밑에까지는 이것을 표현을 해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이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외가 되고 윗부분만 이렇게 포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옆에 이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포함해주고 반대쪽을 돌려서 여기 위쪽 부분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세로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보면 X축, Y축, G축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돼 있어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원형관이니까 띵으로 하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여기서는 세 개가 다 아닌 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이 세 개가 다 아닌 쪽이니까 되게 1,1,1을 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원형관이니까 방향에 관계없이 올려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메인 프레임이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메인 프레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것들은 간단하니까
다시 던 해주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빠진 부분이 롤루프 부분하고 롤루프를 서포트할 부분, 그 다음에 앞에 롤루프 부분이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롤루프 부분, 롤루프에서 지지부고, 그 다음에 부분에 보면 롤루프 프론트 리어가 있는데, 뒤쪽 부분은, 리어 부분은 굵은 걸 해야 되고, 굵은 형태의 파이프를 써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얇은 파이프를 쓰면 되니까, 여기서 프론트 롤라고 해서 이 라인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하겠습니다. 턴을 하고 이거는 얇은 파이프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셋에서 프론트 롤이니까 지금 이쪽 한 평면에 있으니까 지금 이쪽 평면에 있으니까 X축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1,0,0,0 해서 OK를 해주면 이렇게 파이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위어 롤루프가 되겠죠. 턴을 해주고 다시 턴을 해주면 안되고 여기서 위어 롤이고 클릭을 해줘야 되니까 클릭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강한 거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턴을 하고 여기는 띡 파이프를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방향도 셋에서 리어 롤루프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한쪽 평면상에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1,0,0으로 바꿔서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좀 더 굵은 파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제 서포트 부분만 쓰면 되니까 여기서는 스미스를 하고 롤 서포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턴을 해주고 얇은 파이프 오케이. 방향 셋 잡고 롤후프 서포트로 해서 컨티뉴를 하면 전체 이 방향이니까 지금 이쪽 우리가 보는 이쪽 평면으로만 놓여져 있으니까 여기서 Y축 방향을 쓰면 이 부분은 디렉션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빈 곳 없이 모두 다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여기가 하나가 뺐네요. 요 밑에 이 부분은 메인 프레임에서 빠졌네요. 메인 프레임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Shift를 넣어준 다음에 던 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을 잘 잡아주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이제 셋에서 이제 하중줄 부분들 하고 고정할 부분들 여기서 보면 프론트에 핀 쪽을 프론트에 이 암들이 들어갈 부분을 잡겠습니다. 일단은 암의 위치가 일단 어퍼암 로암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어퍼암 쪽에 일단 하중이 들어온다라고 로암 쪽이 나올까요? 로암 쪽이 여기는 로암 쪽이고 여기는 스프링 들어가는 부분이고 로암 컨트롤 잘못 지었으면 컨트롤로 맞으면 Shift 키로 여기 그다음에 밑에 여기 위쪽 부분은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부분이 될 거 아마 어퍼암 쪽은 거의 하중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턴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론트 쪽에 핀으로 고정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어의 핀 쪽 넣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타이어가 달리게 될 거고
아마 서포트가 들어가면 타이어 스프링 들어가면 이쪽 부분이 더 들어가긴 할 건데 지금 일단은 아래쪽 두 군데만 잡겠습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보면 여기하고 여기를 일단 핀으로 잡는 걸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셋 부분이 지금 이제 하중줄 부분이 남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배터리 쪽은 배터리의 하중줄 부분은 우리가 점으로 보지 않고 이 선으로 다 표시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에다가 빔이니까 우리가 라인 로드로 바꾸어서 줄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done. 그 다음에 사람이 앉는 부분을 체어라고 해서 이 라인까지 주겠습니다. done. 그러면 모델링 또 끝났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툴에서 쿼리로 해서 매스를 보면 지금 이대로 보면 48.43kg 정도가 나오네요. 이 무게로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이 방향을 계속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유저1에다가 이대로 저장을 해두면 우리가 다른 쪽을 보다가도 1번을 누르면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메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 더블 클릭을 하고 개수를 한 20개 정도로 자르면 그러면 오케이 20 정도로 주고 파트를 해서 누르면 툴 쿼리에서 메쉬의 개수를 보면 지금 1500개로 넘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줄여야 되니까 33으로 하면 그냥 메쉬가 지워진다는 이야기고 오케이를 하고 오케이 한 다음에 메쉬를 자르고 개수를 보면 884개 한 30 정도면은 대략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대로 그냥 33개로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3이고 실제 여기에서는 아마 저도 아마 30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48. 여기는 53kg였고 개수가 996개인데 그대로 33으로 33mm당 하나씩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 됐고 섹션 됐고 프로파일 됐고 그럼 이제 어셈블리에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스텝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고 on 1.1 1.1 그래서 OK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빔으로 풀 거니까 필드 아웃풋에서 우리가 꼭 이 force에서 SF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넣어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줄 경계 조건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으로는 일단 BC를 더블 클릭을 하고 디스플레이 플레이스먼트로 가서 지금 프론트에 핀 부분 클릭을 하고 셋에서 프레임의 프론트에 핀 부분 잡아서 이 부분을 일단은 여기에서는 일단 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나중에는 이 부분에 지금 이쪽에 서스펜션을 달아서 그 끝단을 고정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에서는 이 값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쪽 부분 위어의 핀 부분 그러면 컨티뉴에 위어 롤 아니고 위어의 핀 부분 컨티뉴하고 여기도 보다 편의만 잡겠습니다. 잡았고 이 나머지 로드를 줘야 되는데 로드는 일단 자중이니까 그래비티를 주고 그래비티에서 컨티뉴고 여기서는 G축이 위쪽 방향이니까 G 아래쪽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9.81 여기서는 뉴턴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였으니까 미터 퍼 세컨드로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 두 번째 들어갈 거는 일단 드라이버의 하중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가운데 이쪽에 앉게 될 건데
조금 전에 채워라고 했던 이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인 로드로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로드로 되면 여기서 우리가 잡았던 이 채워 부분에 라인 로드를 다 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부분에 들어가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라인 부분 이 채워 부분의 길이를 보면 우리가 500입니다. 그래서 500에 드라이버가 60kg 정도 몸무게, 즉 대략 봐서 600N이고 길이가 500이니까 이 길이에다가 라인 로드로 나눠진 1.2만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축이 아래쪽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2를 넣어주면 뉴턴 단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놓이는 부분은 거리에서 디스턴스로 보면 배터리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220이었죠. 그래서 220의 6배 값을 넣어주면 220에 6개가 있죠.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1320mm고 배터리 하나는 2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니까 총 80kg, 800N을 이 라인에 분산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606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해서 여기는 배터리 무게가 되고, 역시 라인 로드로 넣어주는 게 편하니까 빔에서는 배터리 로드 부분을 여기다가 0.6061인데 지금 아래쪽으로 누르도록 줘야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잠시 경계 조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set work 디렉토리를 EV 프레임으로 넣고 오케이,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으로 가서 create 하고 잡 01에 EV 로드로 하고서 continue 오케이 서브밋 하겠습니다. 리절트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까 1번으로 보는 게 편했으니까 여기다 놓고 빔 스트레스를 보려면 이 부분을 렌더링을 해줘야 되니까 렌더링을 하고 빔 스트레스로 보면 다음과 같이 지금 평행이 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응력값이 한 16MPa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건 조금 느리게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끝까지 가보면 지금 이대로 보면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부분들 응력이 거의 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파랗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른 얇은 거나 무게가 덜 나가는 것으로 지금 바꿀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을 이용을 해서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겠죠. 경량화 같은 걸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데이터를 한번 이 반력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매니저에서 create에서 field output에 있고 continue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유니크 노달에서 나옵니다. 반력은. 그래서 RF를 지금 3번 방향 RF가 되겠죠. 위쪽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여기서 RF로 해서 봐도 됩니다. RF에서 3번을 보면 이 위쪽으로만 우리가 잡아준 지점에서만 반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프론트 핀 부분하고 리어 핀 부분에서 반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플랫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전체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 3번 방향이 쭉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지금 각각의 점들에 따라 반력이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는 전체 합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각각 이렇게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하는 것보다 편하게 하려면, 그래서 create를 하고 여기서 operate를 해주면 됩니다. operate on xy 데이터를 하고, 그러면 이 값들을 다 한 번에 다 더해주면 됩니다. sum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은 다음에 add expression, add to expression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create 여기서 save를 해주면 ref3의 total로 해주면 이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플러스를 하면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다 합해서 나오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에디트해서 보면 7815 187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합을 해보면 지금 이 과정입니다. 이것을 해보고 나면 그래서 보면 1876에서 7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차체 중량이 48점이네요. 48kg, 48.7킬로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했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모델링 했을 때는 보면 중량이 48.43, 그러니까 48.43에 지금 보면 48.43에 480 정도에다가 드라이버가 600이었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800이었으니까 1400에 하면 대략 4800 한 70에서 8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 반력이랑 우리가 준 하중이랑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 하중하고 라인 로드 넣은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는 이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메인 프레임을 기존과 같이 이렇게 가로로 눕혔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로 눕혔을 때 이게 세워진 거고, 가로로 눕혔을 때의 그 응력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20일 정도 나왔죠. 그 값을 비교를 해보는 것을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 프로파일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전체의 방향을 바꿔줘도 됩니다. 전체 이 빔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줘도 됩니다. 여기서는 쉽게 보면 이 값이 20에 40만 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돌아가더라도 이 부분까지 같이 돌아갔으니까 여기서 보면 40이고 20일 때 보면, 왜냐면 여기까지는 같이 썼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 프로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어서 해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 과제는 아마 이 가로 눕혀서 하고 여러가지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프레임에 대한 구조에서 경량을 위한 차체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